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세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을 통해 섭취하는 산소와 또 하나는 먹어서 섭취하던 영양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낱낱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소와 식사가 부족하면 우리가 왜 살 수 없는지, 그 살 수 없는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잠입니다. 하나는 또 잠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잠이 부족하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당연히 몇 분만 못해도 살 수 없지만 음식은 길게는 몇 달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잠은 길게는 보름 정도 자지 못하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감정 변화 또한 심해져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단식은 할 수 있어도 잠은 보름 정도만 못 자도 죽는 것입니다. 단식은 100일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은 보름만 못 자도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면 죽는 이유와 또 잠의 실체를 밝혀줄 그 초과학적 연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잠과 식사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삶에 필요한 에너지 모두를 잘 섭취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과학자들이 잠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육체의 오감, 즉 눈, 귀, 코, 입, 피부 이렇게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보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의 실체를. 이 말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으며 귀로 듣는 등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감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 외의 영역은 오감 외의 그 5가지 감각 그 이상의 영역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감이 아닌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뭔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우리 피부를 자극해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라는 감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기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류가 바람과 같은 기류는 기류인데 바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듣거나 피부로다가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기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하는데 기는 바람과 같은 3차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지감이라고 하며 기감은 육체의 오감이 아닌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감, 영감, 예감과 같은 육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감은 직접 느끼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영감은 영적으로다가 아직 현상세계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예감은 벌어질 일을 미리 아는 것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육감을 지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감을 통해 밝혀낸 사실을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과학하고 초과학은 뭐가 다르냐? 초과학은 지감을 통해서 오감 외에 다른 세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은 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라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아서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건 죽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잠을 조금씩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잠을 조금 자라고 무단히
노력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도 잠을 줄여 깨어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우리 사촌 형이 있었는데, 우리 사촌 형의 친구가 미국에서 나사에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나사에 근무했던 우리 형 친구가 원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하버드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무섭게 공부를 해서 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뜬 눈으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안 자도 그 다음날 비실비실 자야 되는데, 걔네들은 4, 5일 동안은 안 자고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졸리우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잠과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생들은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잠 대신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말을 한대요. 그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졸리우면. 나는 그때 그 우리 사촌 형이 말했을 때 잠이 에너지하고 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이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우리 몸은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 외에 과학자가 알 수 없는 7가지 에너지 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 이건 과학자도 알아요. 근데 과학자가 알 수 없는 7가지의 에너지 샘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에너지 샘이 이겁니다. 나는 그 에너지 샘을 칠성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저 칠성좌 안의 에너지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성자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 안에 에너지들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애를 일으키면은 우리 중생과 같은 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안 일으키고 순조롭게만 작용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자다, 이런 얘기예요. 성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칠성자는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7성자,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거죠. 제7성자는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섹스를 하며 그렇게 하여서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칠성자가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즉 아기는 생명 에너지가 만든 것입니다. 저 칠성자 안의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저 칠성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 칠성자의 7번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섹스를 하게 만들고, 그때 그 생명 에너지가 나가서 아기를 만드는데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제7성자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제6성자, 그 위에 있는 것이 제6성자죠. 저 6성자를 우리 동양에서는 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의 기력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이 셈이 부실하면, 이 단전이 부실하면 우리 몸은 비실비실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걸 하죠. 무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5성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제5성자가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4성자는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저 에너지들이, 그리고 저 칠성자가 그런 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성자는 목에 있어요. 목에. 이것은 이성하고 감성이라는 레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가 작용을 하면 이성이 되는 거고, 밑에가 작용하면 감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절하는 레벨을 바로 세 번째 제3성자가 합니다. 그리고 제2성자는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며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성자가 합니다. 아셨습니까? 판단하는 것도.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1성자는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느냐? 제1성자는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잠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왜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뇌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뭐 한다 다 뇌파네요. 활동하는 것도 다 뇌파고, 그 뇌파는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졸음이 오는 상태가 세타파이며, 잠이 온다, 그게 세타파라는 파예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당시의 상태가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세타파는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뇌파가 바로 베타파며,
베타파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신경 쓰고 막 할 때 베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그 고진동수의 뇌파가 바로 감마파입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를 봤을 때 일자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졸음이 올 때 세타파고, 일자가 세타파예요. 알파파는 그에서 약간 흔들흔들하는 거고, 베타파는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마파는 더 심하게 움직이는 게 감마파입니다. 그러면 이 제로 상태, 이 밑으로 떨어지는 파장이 있느냐?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델타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델타파인데 이것이 바로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델타파는 제로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로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상태 같아요? 네, 죽음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죽긴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델타파는 결국 죽은 것과 비슷한 아무런 작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파는 잠을 잘 때 2번 작용을 합니다. 2번. 여러분들이 세타파에서 이렇게 있다가, 알파파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타파로 가서 조금 있으면 곧 델타파로 빠져요. 한번 빠졌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깰 무렵에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2번을 꼭 해요. 잠을 잘 때 델타파는 2번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잠이 들면 얼마 후에 델타파 상태에 빠지는데, 잠이 들고 나서 얼마 후에 곧 델타파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델타파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 이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 짧으면 4분, 아니 길면 7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면 7분 정도 걸리는 거고, 어지간하면 대부분 한 4분 정도에서 끝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1성자로부터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충전받아요. 이렇게 충전받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에너지를 충전받으면 이 충전받은 생명 에너지를 낮에 썼던, 쭉 다시 말해서 2성자, 3성자, 4성자, 5성자, 6성자, 7성자 6개의 에너지 셈에 생명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생명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생명 에너지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낮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신경을 많이 쓴 사람, 뭐 예를 들면 칠성자를 많이 쓴 사람, 자기 감정을 많이 쓴 사람, 뭐 사랑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에 그 성자로부터, 저 엔젤 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몸 안에 그동안 많이 썼던 부분에다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몸 전체에 전부 다 골고루. 그렇게 보내주다 보면은 에너지가 가면서 여러분들이 낮에 신경 많이 썼던 그 부분에다가 에너지를 보내주다 보면 에너지가 신경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건드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 물론 이때 꿈은 개꿈이에요. 영몽이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개꿈이니까 꾸고 나면 꾼 건 아는데 뭘 꿨는지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런 꿈입니다. 지나가면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개의 에너지 샘은 낮에 사용해 소모된 부분에 생명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 과정에서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렇게 6가지 샘에 필요한 에너지 모두를 사용하면, 그렇게 해서 다 사용했잖아요. 그럼 에너지 샘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썼으니까. 그럼 또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델타파 상태에 들어가 낮에, 이제 그 다음날 낮에 사용할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다음날 사용할 생명 에너지를 에너지 샘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득 채우고 나면은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리고 기분도 아주 좋고, 그리고 눈을 뜨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이 2번째 델타파 상태, 이 끝에 델타파 상태, 깨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 상태에서 누가 깨웠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일어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충분히 6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앞에서부터 잠을 한 6시간 이상 잔 거예요. 잤는데도 무언가 덜 잔 것 같고 떨떠름한 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델타파 상태를 못하고 가면은 출근길 내내 하품을 하면서 졸린 것입니다. 졸린 이유는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 채워놔야지 여러분들이 빵빵하게 기분이 좋고 또렷또렷해지는데, 에너지가 지금 비었기 때문에, 샘이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떠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생명 에너지는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2번 충전을 받습니다. 그때 뇌파 상태는 델타파 상태이며, 델타파는 4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셨죠? 처음 델타파는 잠이 들어서 얼마 후에 시작되는데,
이때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생명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충전받는지, 그거는 에너지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물 따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겁니다. 이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는 6개의 에너지샘을 통해 그날 사용한 부분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낮에 사용한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잠을 조금만 자도 괜찮은 사람은, 즉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잠을 조금 자라, 또 옛날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 사람 4시간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샘에서 에너지가 그 전달 과정, 이것을 빨리 하라고 연습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전달되도록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델타파 상태는 2번 작용을 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걸 계속 해보세요. 계속하면 알아서 지가 2번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온몸 가득히 생명에너지가 골고루 퍼지면 다시 깨어나서 사용할 에너지를 또 한 번 충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6성자 모두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 기분 좋게 눈이 떠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번째 델타파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잠을 깨우면 그때는 6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잠을 덜 잔 것 같고 또 기분도 떨떠름하여 계속 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 얻는 에너지와 또 잠을 통해 충전받는 생명에너지 2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산소도 필요하죠. 그건 빼고라도, 호흡은 빼고라도 잠을 통해서 충전받는 생명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하고.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이런 걸 전부 다 생명에너지가 사용해요. 그런데 생명에너지도 몸을 필요한 에너지도 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쪽을 갖다 얘네들이 보충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잠을 안 자면 그때는 눈에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또 별것 아닌 말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확 나빠져요. 잠을 안 자면. 그 다음에 착각과 망상 등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6가지 에너지샘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기능 모두 오작동을 하여 피해 망상과 함께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미쳐서 죽듯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생명에너지가 고갈되어 죽는 것입니다. 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와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에너지 2가지가 있으며 이 2가지는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그때 나머지 한쪽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보세요. 배고프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배는 고파. 먹을 건 없어. 잠이 옵니다. 그러면 경험 없어요? 배고프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생명에너지를 또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자꾸 잠이 오며, 또 하버드 학생들은 잠 대신 먹을 것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은 생명에너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라도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명에너지 대신 보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잠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살기 위한 에너지 충전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됩니다. 나중에 늙어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특히 늙으면은 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력이 약하다는 건 뭐야? 생명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잠이 오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너무 아끼지 말고 일부러 막 꼬집으면서 깨우려고 그러지 말고 졸리면 그냥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과학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에너지, 즉 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잠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기를 보충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 적당한 식사와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식사는 너무 많이 과식하면 안 좋습니다. 식사는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포만감이 있는 것의 70%, 그러니까 70%만 먹는 것이 가장 식사는 좋습니다. 그리고 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델타파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맑고 경쾌한 몸놀림, 그것은 바로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